뭐 굉장히 많이 벌었죠. 237조를 지금 매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6조 가량의 이제 매출 이익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그 어느 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반도체 슈퍼홍이 왔다는 2017년도 18년도에 매출액이 243조 그다음에 239조 뭐 그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 그랬는데도 슈퍼호황이 왔던 2017년도 18년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을 지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뭐 이제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이제 돌려주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금으로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배당하는 자체는 354원 그리고 우선주는 355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특별 배당 장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영업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1,578원을 더해줘서 네. 그래서 저기 나오는 1,932원이 배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뭐 교체를 그러니까 뭐 신규로 만들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만든 게 2020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또 3년짜리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발표들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특별 배당이 갔고요. 시장에서는 한 1,000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1.5배만 원, 아까 말씀드린 1,578원이 지급이 되면서 네. 굉장히 지금 뭐 배당 자체로는 굉장히 지금 뭐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과거에는 한 14%뭐 이러다가 20% 올랐는데 요번에 이렇게 나가면은 47.8%의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당된 만큼 사실은 투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국민들 특히 이제 개미들 주주들에게 어떤 주주로서의 그런 배당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대목 가운데 기업이 이익을 올리게 될 경우 이 이익을 이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뭐 배당금 내역을 봤더니 특히 삼성 총수 일가와 국민연금에 돌아가는 배당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주주한테 환원하는 걸 갖다가 늘리겠다. 어떻게 보면 주주의 극대화 정책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구현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의 어떤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들이 한 200만 명 얼추 그 정도 되니까 네. 이런 어떤 특별 배당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분명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당을 생각할 때 항상 거기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주주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한 1조 원 남짓을 보는데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배당 성향을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2017년 경우에 한 14%였었어요. 그게 2019년에 45%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36조 중에서 특별 배당금까지, 그 다음에 분기별까지 다 합치면은 20년 배당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조 원 얼추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뭐 그전에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6조 이익이 났었고, 영업이익이 났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53조 원 정도 났었어요. 그 당시가 더 컸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특별 배당이라는 걸 갖다가 얹어가지고 배당을 더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맞물린 게 상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5년에 걸쳐서 이제 나눠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 배당이라든지 하게 될 대주주 몫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상속세 내는데 특히 삼성 일가의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계산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FCF라고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잉여 현금 흐름에서 현금 흐름의 50%를 주는 건데 그 계산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투자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그렇게 많았을 때는 조금 주고 지금은 많이 주느냐? 캐펙스를 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적어진 거죠. 지금 뭐 라이벌인 TSMC만 해도 지금 30조를 한다는데 이 큰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는 35조고 작년에 29조였거든요. 캐펙스를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당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나 할 때는 적어진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수 일가가 뭐 1조 넘게 갖고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 13조가 배당으로 가면요. 저기에 7조는 해외로 갑니다. 네. 56%가 지금 외국인들이 주주기 때문에 저건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지금 없는 거고요. 하여튼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동학개미와 또 외국 투자자들이 합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방금 동학개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언제쯤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예를 들어 평론가님 오늘 네. 사면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20년 거는 못 받는 거죠. 오늘 네. 사면은 이제 21년 3분기 거는 1분기 거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주식이 결제 기간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 배당금을 받는 요건은 뭐냐면은 적어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지금 사는 분들은 지난해 배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제 올 1분기에 받게 될 어떤 배당금은 해당 사항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잠깐 표를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이제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또 갖고 계신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 이거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회사가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미래 사업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모님. 그래서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날 네. 진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본 상황인데 M&A를 3년 내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대기업이 M&A를 어떤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금 보유액이 116조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더 미래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면서 미래의 성장성까지도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나왔고요. 사실 이 뭐 특별 배당을 안 하면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꼭 개미들한테 좋은 거냐? 요번에는 사실 윤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특수관계인들, 이 대주주들하고 일반 주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까 200만 넘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맞춰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년 내에 M&A를 지금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어떠한 미래 성장 산업에 이걸 하느냐가 사실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올 거냐 이 부분에 굉장한 관건이 되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요. 제 경험, 개인적 경험은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그것을 조정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저 오늘도 한 5분, 6분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배당금 그럼 어디 가서 받아와요? 이러더라고요. 증권 계좌가 터 있는데 다 거기 계좌에 그대로 박히고요. 세금이 15.4% 징수된 차액을 여러분 증권 계좌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다 거기다 송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계좌에 4월경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 주식 시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될 M&A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평론가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현금 배당을 늘리는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추세 등등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배당률이 높아지면 주주들한테는 뭐 분명한 이득이 되는 거는 분명한 네.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단순히 배당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당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뭐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배당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뭐 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 뭐 M&A도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이 되겠죠. 뭐 새로운 어떤 삼성으로서는 신성장 동력을 찾고 그거 찾아서 그곳에 투자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주가도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 수가 있겠죠.